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전우재 미디어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셔야 되는데 손준기 의원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손준기 의원입니다.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저희가 날이 또 더워졌다가 또 비가 오다가 또 이런 참 기후 위기를 참 실감하게 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아요. 예.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더웠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이런 좀 알 수 없는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주 전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뭐 좀 이어지는 뭐 근황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도 아마 주말이나 이럴 때도 네. 계속 이제 지역구에 야유회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 네네네.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또 민원 사항도 듣고 비가 오고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기물들도 뭐 부서지고 땅이 보고. 꺼지고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원도 계속 받으시고 야유회를 또 그 주민들이 하는 야유회에 또 같이 함께 방문을 해주시고. 네, 지난주에만 네 군데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네. 8월이다 보니까 또 그런 행사들이 많았던 것 같고 9월에는 이제 또 임시회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거죠? 9월 임시회 1, 2주 준비하고요. 예. 그리고 9월 지나면은 또 그 10월 되기 전에 또 추석 전에 또 저희가 그 의원들이 또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매번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바쁘게 또 주민들 만나고 계시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인사해 주셨고 우리 또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전우재 미디어 팀장 제 옆에 계십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미디어 팀장 맡고 있는 전우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공교롭게도 이제 화요일마다 일정이 겹쳐가지고 이제 출연을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좀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좀 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사실은 뭐 그동안 지역사회에 또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따가도 얘기할 아카데미 극장 포함해서 저도 뭐 아카데미 친구들 비롯해서 여러 좀 지역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냈고 뭐 그 사이에 MBC 뉴스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또 지역사회에 특히 큰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로 얘기할 아카데미 친구들 그 관련된 얘기인데 또 관련해서 이제 뉴스에서는 종종 뵀는데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드디어 뵙네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저희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이야기 하나씩 좀 꼽아 볼게요. 먼저 전우재 팀장님께서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예, 저는 그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번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소식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네. 원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인데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국정 과제였지만은 결국에는 정부가 뭐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다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 과제를 이제 채택을 하고 또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라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또 대단히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기대를 걸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원주시도 아무래도 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들려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원주에는 이미 또 혁신도시가 있고 네. 원주의 수건 중 하나가 이 혁신도시를 클러스터로 이제 대폭 확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미 한 63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건강, 생명, 뭐 자원, 산업, 관광, 문화, 체육, 국방, 통일, 공공 서비스 이렇게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 좀 유관 기관들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좀 뽑아서 유치를 좀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 공공기관과의 이제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유치 대상 기관과도 이미 지금 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게 이제 얼마나 또 성과로 나타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혁신도시 전주여건 조사 결과를 보면 원주가 그래도 3위 세 번째를 차지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되는데 뭐 어떤 전략을 좀
더 취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치 논리를 좀 많이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만 하더라도 사실 뭐 춘천도 그렇고 네네. 강릉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제 이전을 노리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혁신도시라는 것은 얼마나 그 집적화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미 있는 지금 원주의 혁신도시를 더욱더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설파해 나가는 것이 관철해 네.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손준기 의원님께서 덧붙여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물론 이제 제2혁신도시 이전도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네. 이제 당연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주시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말씀드렸듯이 제2혁신도시가 성공하고 지금 혁신도시도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 사실 정주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그 사실 그쪽에서 서울까지 이제 출퇴근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고 맞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라든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낌없는 투자가 되어야 원주가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혁신도시 중에서 뭐 정주여건 3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나오는 문제가 그 인프라 정주여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렇게 탁 꼭 집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다는 소식 베스트로 꼽아보셨고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이제 드디어 50만이 돌파했다. 이제 관광객이. 예. 이제 작년 대비 85%가 급증됐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케이블카 그리고 울렁다리, 잔도 이런 다양한 체험 시설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네. 이게 케이블카가 그간 이제 항상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도 항상 꿋꿋하게 계속 추진됐던 수건 사업이었었거든요. 예. 전임이었던 이제 원창목 시장 재임 당시에 이제 시작된 계획이 이제야 이제 좀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한때 저희가 22년도 이제 원광수 시정 들어와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의 예산 삭감을 시도했고 뭐 공사 지연 압박이나 이런 많은 외풍을 좀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완공이 됐고 이렇게 시민들과 관광객이 그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그들이 막으려 했던 케이블카가 지금은 원주의 자존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어떤 역사를 네.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2024년에는 12월쯤이 돼서야 50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 벌써 지금 8월인데도 올해의 방문객이 50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을 보면 이게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지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이게 지금 원래 관광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따리골 관광 개발도 좀 빠르게 추진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도 저도 의회에 있었지만 당시에 제초 작업을 하는 4천만 원짜리 예산도 이제 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이게 소금산 그랜드밸리랑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주가 단순하게 현재는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강원도 1번지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요 따리골 관광지도 빠르게 개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계 관광지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베스트 소식 만나봤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92.7 기대? 43층 초고층이라 더 높은 기대, 원주역의 우미린이라 더 커진 기대.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 8월 14일 오픈 033-745-0700 우미건설 7호선 연장의 비전과 71만 제곱미터 추동공원 사이 7가지 조경 특화를 품은 프루지오가 옵니다. 빛나는 미래를 누리는 의정부의 새로운 중심 탑석 푸르지오 파크7 8월 오픈 예정. 문의 1688-0230 대우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 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나의 일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 오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 하이퍼스로 채웁니다. 흔들리지 않고 빈틈없이 아름다운 진짜 가구로 당신의 공간을 채우세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기대하세요.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은 자리. 세종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세종 에버파크에서 누리는 빅스케일 라이프. 당신의 내일이 더 크게 펼쳐집니다. 조합원 모집 문의 1899-5999 세종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세종 에버파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디가 대장이야? 당연히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이지. 초중고 다 있고 강남 빠르고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까지 갖춘 압도적 원탑이야.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 8월 오픈 예정 1551-3300. 대광건영. 들어봤어? 기후 비용. 기후비용? 얼만데? 2050년이 되면 다 비싸질 수도 있어. 커피는 8배, 화장품은 5배, 실손보험료는 3.5배.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행동. 전자영수증 주세요. 지금부터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화요일 코너죠. 청년들의 정치 한판.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 그리고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전우재 미디어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 소식까지 하나씩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이 꼽아주실 워스트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손준기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워스트 하나 꼽아주실까요? 네, 최근 7월 1일자 기사인데요. 네. 이제 갑을 등급을 받은 원주의 이제 석탑들이 서울로 옮겨져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 원주의 그 많은 석탑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갑을 등급을 매겨져서 이 상급 유물들이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지금 현재는 서울로 환수됐다가 이제 또 이제 폐기된 것들도 있고 뭐 이제 방치된 것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 이제 지광국사탑을 이제 환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지광국사탑은 이제 시작이다. 네. 남은 이제 원주의 어떠한 유산들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정원에 있다고 합니다. 뒷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안내도 없고 네. 어떤 지역 표기도 없이 이제 방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광국사탑도 우리가 이거를 풍화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걸 아크릴로 할지 유리로 할지 보존 작업을 네, 저희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우리의 원주의 유물들이 이제 서울 그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뒷뜰에 있다고 하니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이게 아직은 끝나지 않은 그 문화 침탈의 현재형이라 생각을 해서 예, 이게 좀 워스트 기사로 이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이제 말씀에 따르면 돌아올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원주시에서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원주시에서도 그리고 뭐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우리가 지광국사 현묘탑을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재 씨한테도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제 원주에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원주라는 게 이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그 석탑도 단지 돌덩이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기억이고 또 다음 세대에 보여줄 우리 원주 시민들의 자부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가 문화도시라는 이름을 또 표방하는 의미에 맞춰서라도 또 이렇게 우리의 역사적인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서울에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 유물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원주 시민 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을 등급을 받은 석탑들이 서울로 옮겨져 있다는 소식 워스트로 가져오셨고 전우재 팀장님께서는 그럼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그 강원 지방의회 19곳 중에 17곳이 국외 출장 관련 수사와 감사 의뢰를 아하. 받았다는 소식을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감사를 이제 수사 당국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강원도는 이제 태백시의회와 철원군의회를 제외한 19곳 중 17곳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국 지방의 97%가 이번에 수사 감사 의뢰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거의 뭐 강원도를 포함해서 대다수가 그냥 해당이 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좀 만연한 문제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늘 이제 뭐 외유성 출장 논란이 계속해서 이제 잊을 때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워스트로 꼽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을 이 시간에도 굉장히 좀 많이 다뤄보긴 했는데 이게 참,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97% 그렇죠. 정도면. 원주시 의회 상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대부분 외유성이냐 아니면은 그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의 착오냐.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의회에 있다 보니까 변명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 표값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또 이제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네.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비목대로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1, 2만 원이 벗어나거나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수사 감사 대상이 되고 또 거기서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은 경고 조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97%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외유성이다. 모 의회에서는 라스베가스에 갔다 오거나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되겠죠. 예.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약간 10,000원, 20,000원 차이의 미스나 이런 것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의원 연수를 안 다녀본 거는 아니니까 이제 연수를 가면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저희가 네네네. 갈 때도 처음에 23년도인가요? 그때 한 번 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뉴스에 나온 이후로도 저희도 굉장히 이제 조심해가지고 가는데 가서도 저희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네. 의원들이 어떤 거를 보고 느끼고 왔는지 우리 행정상에 원주시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외유성이라는 걸 좀 피하려고 하면은 일단 처음에 그 가이드라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 나라마다 어떤 식비나 그 호텔비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유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되고 싶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강원도 의회가 도의원의 해외 출장의 전 과정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지 전재 팀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결국에는 이제 불투명성이 이제 시민들의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행정안전부가 안 그래도 올 초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회에 권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더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제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출장에 대한 사전 검토 또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사항들을 만들었지만 결국엔 권고기 때문에 네. 따를지 말지는 또 지방의회 자율이란 말이죠. 이런 그렇죠. 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좀 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좀 불신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런 소식을 이제 계속 전해드립니다만은 어쨌든 투명성이 강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소식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오늘의 주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계속이 되어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 24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죄 선고됐을 때 좀 두 분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한데 전우재 팀장님 어떠셨어요?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예. 윤석열 파면 선고 들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시민들의 활동은 정당했고 반대로 이제 원주시의 행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제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속이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시민분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네, 이걸로 네. 좀 다들 좀 위로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같은 정도의 그런 어떤 시원함과 네. 그간에 이제 힘들었던 점들이 좀 떠올랐던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고, 손준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님이 이제 하는 판결문을 전체 다 이제 라이브로 들으면서 있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죠, 처음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4명은 전원 무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그런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 네. 범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됐고 법정에 서야 된다는 것조차도 이해 안 됐고 또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단체 사진을 한번 막 찍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자리를 피해가지고 갔는데 왠지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뭔가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운 것 자체가 그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판결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문화권이랑 참여권을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 참여권과 문화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소회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카데미 친구들과 원주시의 갈등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됐고 당시에는 이제 꽤 격렬한 상황까지 갔는데 어떤 과정이었는지 전우재 팀장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 아카데미 극장은 뭐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이었고 네. 그래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보존 운동을 시작해서 결국엔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 끝에 원주시가 매입을 하고 그래서 보존 후 활용을 하겠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결국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원광수장으로 바뀌고 돌연 철거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뭐 시정 정책 토론을 조례에 따라 청구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결국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나 등록 기준지를 요구하면서 반려를 하고 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없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시정 정책 토론회 의결을 통해서 철거를 결정하고 그리고 뭐 아침을 만난 이튿날 곧바로 철거를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좀 형식적인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니까 비판이 계속 이어졌었는데도 네. 결국에는 그 철거안도 졸속으로 가결하는 이런 행정을 펼치면서 그 밀어붙였죠 원주시가 철거를. 그래서 뭐 우리 시민사회 또 지역 상인들 또 문화예술인들 건축가 연구자들 원축 안팎에서 다 극장 보존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공사를 강행했고 그 시민들은 극장 맞은편에 노란 텐트를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 수기를 요구했는데 네. 일방적으로 이제 철거를 밀어붙이니까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예. 차례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2023년 8월 8일에는 원주시가 공무원과 용역 100여 명을 동원해서 철거 사전 작업을 시도하는 바람에 이제 극장 앞에서 평화적 집회를 벌이던 시민 20명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때 이제 시민들이 유리문 쪽으로 막 밀리다 보니까 뭐 유리문 쪽에서 막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도 담당 부서 공무원은 막 덤벼들어 막 이런 물리적 충돌을 조장한 듯한 발언을 해서 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뭐 이후에도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장 꾸려서 단식 농성도 하고 중장비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극장 앞에 서기도 하고 끝내는 이제 극장 점거, 뭐 고공 농성 이렇게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원주시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포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좀 막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놓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느냐 철거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의 과정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포괄적인 정책 방향이었다. 그렇죠. 얘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에 연행됐다 하셨던 게 이제 활동가 24명이 그 이후로 이제 기소가 됐는 네.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시가 시민을 고소한 형태가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준기 의원님께 여쭐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주시가 시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24명 활동가 24명이라는 기준도 조금 모호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아카데미 친구들을 이제 가끔 뵙고 이제 네. 그 민원식으로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24명 외에도 정말 적극적이었던 분들도 있고 또 이제 24명 안에도 자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이게 그런데 고소를 피고소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처음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예. 또 어쨌든 원주시가 시민을 고소한다는 것도 어차피 부셔졌는데 어차피 다 극장은 무너지고 또 그 위에 그 어떤 그 야외 공연장이라고 그 설치까지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을 고소한 거는 이건 그 너무 좀 과도하고 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네. 이게 우리가 원주시가 원주 시민의 세금을 먹고 또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저항한 시민들을 형사처벌로 몰아가는 거는 이건 지방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가 맞는지 이게 되게 의심스러웠었고요. 네. 이게 시민들과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갈등을 소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벌로 풀려고 한 점은 지금도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24명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판결이 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고소 후 거의 2년쯤 됐을 때 원광수 시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쇼였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또 원주시 공무원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뭐 이런 뜻을 밝히니까 시민사회에서 막 비판이 거세지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셈이냐. 그러니까 결국 선고 열흘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처벌 불원서를 낸 건데 근데 그것도 과정이 참 웃겼습니다. 뜬금없이 여야 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결정을 했어요. 사실 뭐 당사자들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결국 그 처벌 불원서 제출을 발표할 때도 본인의 잘못, 시장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아카데미 친구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대인배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품고 가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갈등을 끝까지 안고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걸 의식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원광수 시장은 뭐 야당 정치인들 겨냥해서 이 아카데미 극장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지만 본인이야말로 지금 가장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처벌 불원서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이 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뭔가 좀 생색내기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뭐 사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아까 손준기 의원님께서 소회에서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좀 무거웠던 마음이 살짝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판결문들을 보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판결문에 이게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그 시민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폭력이나 재산 침해를 동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 참여 형태의 표현으로 보았다는 점이 핵심이라 보거든요. 즉 이게 공공성을 위한 저항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그 재판부에서는 해준 거고요. 아마 저는 이번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문화 참여권을 보장하는 어떤 판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하는 하나의 형태였을 뿐이다 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뭐 덧붙여 주실 얘기 있을까요? 예,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보면 재판부가 이 사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 앞 대치 상황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했던 그 당시 이제 원주시가 결국 아친 회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완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무방해 물리적 충돌의 상황은 아친이 아니라 원주시 쪽에 과오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판결문 내용을 또 적시를 하고 있고 또 극장 점거 농성을 벌인 시민이 원광수 시장과의 면담 약속을 믿고 자진 퇴거를 했는데 이후에 면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석으로 달아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판결문에. 그런 걸 봤을 때 판사가 결국에는 이 상황이 벌어진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행간을 판결문 속에 굉장히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안에 재판부가 굉장히 심도한 관심을 갖고 좀 수기를 거쳐서 좀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한 게 원광수 시장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처벌 불원서 덕분에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생색을 내고 싶은지 모르겠고 네네네. 일부 단체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원주시의 행정 결국 충분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판사는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원광수장의 처벌 불원서 덕분이냐.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볼 때 판사는 그 불원서를 거들떠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판결문이 굉장히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판결문과 관련해서 이제 뭐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법리에 있어서 뭔가 오인할 부분이 있다, 잘못 해석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여쭐게요. 먼저 손준기 의원님. 네, 일단은 검찰이 항소를 했어도 이제 2심 그 춘천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워낙 판결문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안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예. 또 저희도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거는 사건화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네.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또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워스트에서 말씀드렸던 석탑 같은 이런 어젠다도 이 도시 유산과 관련된 결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드시 공론화와 그리고 시민 참여 과정을 거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 자체가 문화정책을 할 때 시민들이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 갈등이 벌어졌을 때 중재할 수 있는 이러한 협치기구도 필요하고 이러한 우리 원주 시민들이 그 도시의 주인이잖아요. 예. 우리 원주시의 주인이지 행정의 방해물이라 생각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도들도 의회에서 좀 노력해가지고 이런 제도 보완점들을 많이 한번 만들어가지고 감시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시 유산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또 주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식과 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검찰이 항소한 부분 뭐 아직은 좀 시기가 남았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무죄가 나오고 또 나서 이제 또 검찰의 당시 구형량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예. 뭐 징역 2년부터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부지법 폭동도 지금 징역 2년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검찰은 도대체 이번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냐라는 네. 생각,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정말 구형을 했고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검찰 개혁이 정말 절실하구나 이런 걸 세상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준기 의원님 말씀에 또 공감을 하면서 덧붙여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 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기 과정에 대한 제도화도 중요하고 또 지자체장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장치도 절실한 것 같아요. 뭐 주민투표, 주민소환 대단히 까다롭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하는데 우리 사회가 대통령은 2번이나 파면을 했는데 지자체장은 한 번도 소환한 사례가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 지자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히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헌 아젠다도 등장하고 논의도 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 소환제 같은 게 있지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아카데미 극장 둘러싸고 이제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나왔는데요. 검찰이 항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 원주청년생활연구회 전우재 미디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